천안함 함리의 인양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군과 민간 인양팀은 배수 작업과 실종 장병 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중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경기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지난해 동기 대비 11.9% 급증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를 다시 돌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경기 회복이 빨라지면서 유가가 $100를 돌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OECD 대사로 내정됐습니다. 임종용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허 차관의 후임으로 팀 조달청장으로 노델의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내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선입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는 3박자가 딱딱 들어맞았습니다. 수급도 좋았고요. JP모건이 호전대 실적을 또 내놓았습니다. 경제 지표 또한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다우지수를 비롯해서 3대 지수가 모두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1200선에 자주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선도 넘어서면서 최근의 상승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후반부 갈수록 이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후반부 갈수록 지금 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물이 꽤 나오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이 열심히 매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심도 있게 살펴봤던 금융주들이 오늘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강세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상황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본인이 상담받고자 하는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시황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시황센터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아나운서입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후 1시 반을 지나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어제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다우지수 등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코스피도 장중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어제보다 10포인트 오른 1745로 출발한 이후에 장중에는 1747포인트 선까지 올라서면서 연중 고점을 다시 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차차 상승폭을 줄이더니 이내 하락 반전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는 꾸준히 유입이 됐지만 기관이 장중에 순 매도로 돌아섰고요. 개인 역시 차익실현 매물을 쏟아내면서 지수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2천억 원이 넘는 차익거래와 투자거래 모두 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포인트 하락한 1732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로 장중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어제보다 2포인트 오른 512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오전 중 하락 반전했고 현재는 507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장중 내내 하락세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포인트 하락한 50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증가하고 있는 것이 지수에는 하락으로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특징 테마, 특징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가 연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늘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 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고요. 오늘 미국 증시에도 역시 금융주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도 훈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KB금융과 우리금융이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신한지주 역시 강부와 기업은행과 NH투자증권 모두 3% 이상의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도 4% 오르고 있고요. 삼성증권이 4% 오르는 등 오늘 전반적으로 금융업종, 증권과 보험주들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오늘도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에서 이틀째 상승하는 건데요.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중공업이 2% 오르고 있고요. STX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7%나 급등을 했는데요. 1조 원대의 수주 임박설이 전해진 가운데 STX 그룹주들이 오늘 일제히 강세입니다. STX 역시 3% 가까이 오르고 있고 대우조선해양도 1% 이상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속 전기차의 도로 운행 일정이 연기됐다는 소식이 오늘 전기차 관련주가 일제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5%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환율이 또 하락하면서 오늘 수출주 위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SDI 역시 2% 조정을 받고 있고요. 기아차, 현대모비스, SK에너지, LG화학 모두 1% 이상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LS산전도 2%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CMS가 하한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 밖의 종목들도 일제히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주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브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2가 게임물 등급 분류에서 청소년 위험 판정, 이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게임 업체들의 반사 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고요. 네오이즈 게임즈가 3.8% 오르고 있는데요.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네오이즈 게임즈의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시황센터 연결해서 오늘의 자세한 시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호재성 재료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 지수가 좀 밀리고 있는데요. 오늘장 특징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증시 강한 상승세 그리고 다양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다시 약보합권으로 내려앉아 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세가 3,800억 원 이상 강하게 유입되었지만 기관의 매도세 그리고 특히 프로그램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출회되면서 시장을 상승 탄력을 좀 약화시키는 모습인데요. 중국 증시 또한 경제지표 발표, 그러니까 1, 4분기 GDP 발표와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발표한 이후 뚜렷한 방향성을 못 보이고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긴축 강도나 아니면 긴축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좀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제 나왔던 뉴스이기도 하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 등급을 올렸습니다. 이게 또 국내 시장에 영향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여러 가지 뉴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꾸준히 들리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증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지수 자체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뭐 그 내부를 살펴보면 금융주들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긴 한데 이번에 무디스가 발표한 이 재료 우리 증시에 영향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금융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분석도 함께 부탁드리죠. 네, 일단 무디스 신용등급 상향 소식이라고 한다면은 국내 기업들이나 아니면 국가 신용도가 높아진다는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소식인 것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소식들은 신용등급 상향 소식은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반영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좀 후행한다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경제지표들이나 흐름을 확인한 뒤에 신용등급을 상향하는 것이지 선행해서 그런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은 이어갈 것으로 보이겠지만 금융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제공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금융주에 있어가지고는 조달금리가 인하된다든지 그런 대외 채권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세가 급격하게 집중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3,800억 원을 매수하고 있지만 금융업종이 2,100억 원을 집중하고 있고 또 기관 또한 오늘 1,800억 원 이상 매도를 하고 있지만 1,500억 원을 금융업종이 매수하는 등 굉장히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금융업종이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런 신용등급 상향이 워낙 강세를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출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될 수 있다는 부분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강한 호재로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중립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시점을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유입될 수 있겠지만, 그게 단순하게 국가 신용등급 상향이라는 이유 하나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글로벌 상황이라든지 유동성이 겹쳐진 거기 때문에, 그런 축에 있어가지고 너무, 국가 신용등급 상향이라는 이슈에 너무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시장의 관심, 금융주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뭐 조선이라든지 다른 업종들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긴 한데 남은 시간 어떤 업종 쪽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예, 다양한 이슈가 맞물리면서 원화 강세가 또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이 그동안 IT 운수장비 업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매수 강도가 약화되고 뭐 유통이나 보험, 화학, 기계, 금융업종 등의 그런 비중을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또한 대부분 업종을 매도하는 가운데 금융주를 집중 매수하고 있고요. 따라서 최근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업종별, 종목별 선호도가 기존과는 좀 달라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IT와 자동차를 비롯한 기존 주도주 외에도 원화 강세 수혜 기대주라든지 아니면은 신용등급 상향 조정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금융주의 비중을 좀 더 높여가는 것도 초과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매매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금융주 쪽에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다. 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쪽으로 분석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압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금융주 내에서도 뭐 종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증권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보험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지주회사 쪽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그 파트를 꼽자면 어느 쪽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꼽기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가격 메리트 측면에 있어가지고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증권업종이 4% 가까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증권업종의 강한 반등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은행업종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 그리고 은행업종 그러니까 금융지주 쪽으로 시장이 좀 강한 탄력을 보일 수 있다는 측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현재 시장 상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날씨도 상당히 좋고요. 우리 증시 뭐 초반만 하더라도 잘 나가는 듯 싶었는데 후반부 가면서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또 나왔거든요. 뭐 대부분 호재성 재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살펴봤었죠. 이 JP모건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뭐 미국 쪽에서도 경제 지표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 중국의 GDP도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뭐 이 이슈들 한번 저희가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네, JP모건 시장 기대치 넘어서는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와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시장의 실적과 경제 지표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중국 지표도 예상보다 좋게 나왔는데요. GDP 예상보다 많이 더 증가하면서도 또 물가 지표는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에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긴축 우려감이 해소되면서 중국 시장이 장중에 상승을 반전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약세로 반전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결과론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 주식시장이 볼 때는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더 무게감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쪽의 경우는 오늘 물가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이번 주에 나온 부동산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계속 과열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긴축 우려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이러한 요인 중에 꼽아본다면 위에나 절상을 노리고 중국으로 유입되는 한머니가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부동산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위안화 절상이 지속적으로 거론될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미국 쪽을 살펴본다면 민간 지표의 호전으로 인해서 다우지수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는 긍정적인 모습인데요. 돌파 이후에는 향후에는 이제 그동안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올랐던 것처럼 다우지수도 좀 더 가볍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고 결국 이것은 금융주 쪽으로 또 매기가 확산되는 그동안의 IT 위주가 아니라 금융주 쪽으로도 매기가 확산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어제 오늘 나타난 실적과 경제지표 시장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대외적인 변수들도 금융주 쪽으로 저희가 이 관심을 갖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금리도 뭐 앞으로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고 환율도 점차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뭐 어제도 저희가 선침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저만은 됐는데 이 금융주들 탄력을 받아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금융주의 상승이 어제 오늘 상승은 좀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바로 고점에서 접근한다는 건 약간 한 발 늦은 대응이 될 텐데요. 그래도 일단 금융주 쪽으로는 가능성에 더 IT보다 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접근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IT의 경우는 실적 발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이미 지났고 인텔로 인해서 주가 상승도 또 다시 한번 나타났고요. 국가 신용 등급 상향이나 또 위안화 절상 계속 거론이 되고 있으면서 원화 강세 요인이 지속적으로 또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환율로 인한 악영향이 뭐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크게 겪었기 때문에 점차 이제 시장에서 그 재료를 흡수하는 그렇기 때문에 또 재료의 강도가 약화되는 그런 분위기지만 악재가 사라진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의 시장 주도력은 약화된 상태가 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환율이 완전히 박스권 하단을 굳히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과거 IT가 독주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금융주의 경우는 환율 하락으로 인한 내수 활성화 등의 흐름을 감안하면 내수주 강세 차원으로도 이해가 갈 수가 있고요. 또한 하반기 언젠가 나타날 수 있는 그 한국의 금리 인상을 감안한다면 은행이나 보험 업종의 강세는 중장기적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5월에 삼성생명 상장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수급 부담이 있긴 한데요. 지난 대한생명 상장 때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은 보험 업종이나 금융 업종의 시기적으로 수급 불안은 이제 마무리 단계로 봐야 될 것입니다. 상장을 대비한 포트폴리오 조절도 대강 마무리 단계로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매물로 인해서 수급 악화는 이제 더 이상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무리되면서 그동안의 주가 흐름에 이미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금리 인상의 수혜로 꼽히기도 하는 보험과 은행 업종 이제 시간과의 싸움만 또 남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IT 쪽으로 저희가 계속 여쭙게 되는데요. 이 환율이 세 자릿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그런 성급한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융주에 대한 매기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 IT에서 금융주 쪽으로 이 순환매 쪽으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은 지금 IT 접근은 약간 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장 흐름을 검토하면서 시장 흐름에 한 발 먼저 움직이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상승을 하거나 모멘텀이 발생됐을 때 따라가면은 바로 고점 매수가 되기 쉬워 보입니다. 또 1720포인트까지는 대응이 아주 단순했죠. IT나 자동차 관련주로 접근하면 됐었는데요. 하지만 종합지수 1720 그 고점 돌파 이후에는 순환매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IT 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었던 전략을 수정할 필요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이 IT를 제외하자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하자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IT의 접근 시기를 중기적으로 볼 때는 다음 주 중반이 진입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적 시즌이니만큼 실적 발표 일정을 좀 감안하면서 대응할 필요 있어 보이는데요. 금융주 이슈는 다음 주 중반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적이 좋건 나쁘건 간에 주말에 BOA나 GE금융부문 또 다음 주 초에 CT, 화요일에 골드만삭스, 수요일에 모건 스탠리까지 실적이 발표 계속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금융주 쪽으로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물론 어제 주가 상승으로 인해 모멘텀이 좀 약화되었고요. 뒤로 갈수록 이제 모멘텀은 약화되겠죠. 그 이후에 IT 기업의 실적이 다시 포커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 AMD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인텔의 경쟁업체죠. 이미 인텔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준 직후이기 때문에 중량감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일정을 본다면 다음 주 목요일에 한국의 하이닉스하고 LG 디스플레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요. 다음 주 초에는 한국의 삼성전기, 그 다다음 주죠. 네. 4월 마지막 주에는 한국의 삼성전기, LG 이노텍,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 들어서면 삼성전자 실적이나 인텔 실적만큼이나 좋은 한국 LED 기업의 실적이 나오면서 IT의 강세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또한 환율 측면에서 접근을 해도 4월 말에 미 국채 수요를 감안하면 다음 주 중반 이후부터는 일시적인 달러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IT 기업의 악재 영향력은 다음 주 중반이면 감소가 될 것이고요. 주가 모멘텀이 다시 강화될 테기 때문에 다음 주 중반 이후부터 IT 기업 쪽으로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주와 IT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IT주에 대한 접근은 다음 주 중반 이후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수급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꽤 많이 사고 있습니다. 4천억 원 가까운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고 이 반대로 선물 시장에선 매도 물량이 꽤 나오고 있네요. 이분께서 오늘의 수급 어떻게 보고 계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엑스파일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 연결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 상황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선물 쪽에서 순매도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지성이 좀 강하게 좀 대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투기적인 부분은 이제 종합지수의 고점이다라는 부분에서의 그 방향성 이러한 부분을 좀 노리는 개인들의 선물 매도세도 한몫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환율이 좀 불안합니다. 환율 오늘도 하락이 지금 되고 있죠. 3.6원이 지금 하락을 해서 수출주들이 지금 낙폭을 키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이제 금융업종들이 지금 확보를 해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주도업종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재의 장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 오늘 적극적인 순매수 확대를 통해서 여전히 바이코리아를 엿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보합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 3,918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쪽 순매도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2,096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고 개인은 833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외국인들 56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에서는 179억의 순매도, 개인 쪽에서는 105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인들 지금 제가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니까 매기가 금융주 쪽에 말씀하신 대로 다 몰려 있습니다. 대한생명, 우리금융, KB금융, 대우증권까지 외국인 기관 가리지 않고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시장 좀 더 컴팩트하게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전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코너를 갖다가 이제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외국인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아니면 동시에 그 순매수했던 종목 업종 중에서 금융주들이 이제 간혹가다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전기전자의 그 수익률 고점 이런 부분이 이제 바통 터치가 되면서 어느 정도 금융권으로 좀 이전이 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봤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종목 오늘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쪽에서는 두 가지 핵심 종목에 대해서 순매수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기타는 대부분 보험주라든가 금융주 이런 쪽에 지금 매수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와 KB금융, LG전자, 삼성화재, 우리금융, 대한생명, 현대모비스, 하나금융지주를 순매수 확대하는 그러한 오늘의 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들 역시 순매수하는 종목들 외국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규모 면에서도 오늘 상당히 좀 큰 규모로 순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금액상으로 제일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역시 대우증권을 지금 매수를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이후로 이제 그 종목들 보게 되면 신한지주 그리고 KB금융, 삼성증권, 대한생명, 우리투자증권, 대우조선해양, LG전자를 핵심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외에도 금융주들 특히 은행, 지주사와 이제 보험주 전반적으로 순매수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추이가 계속해서 일어날지는 내일 우리 장에서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반경 직성이 지수 전반적으로 확보가 된다 이러면 수출주들이 환율 효과로 인해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융주들이 좀 받쳐주는 그러한 이제 시차를 이용한 어느 정도의 그 순환매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지수의 하반경 직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시 순매수도 역시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동시 순매수 종목을 보게 되면은 먼저 KB금융을 비롯해서 이제 그 LG전자, 삼성화재, 대한생명,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KB금융을 특히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410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110억 이상의 강한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한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전전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그러한 종목이었죠. 그래서 전일부터 장대 양봉을 세워주면서 강하게 지금 올려붙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봤을 때 금융주들의 상승세 아직까지 꺾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금융주네요. 뭐 대세는 금융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번이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최 팀장님께서 선정해 주시는 이 베스트 종목들 수급도 좋고 모멘텀도 좋은 종목들 중에 금융주도 꽤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융주들은 이제 저번 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한 종목씩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추천드린 종목 중에서도 이제 금융주가 이제 포함이 됐던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제가 뽑은 베스트 종목, LG전자, 삼성화재, 삼성증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전주에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고, 삼성화재는 최근에 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그 동시 순매수라든가 순매수 쪽에 좀 잡혔던 종목이죠. 삼성증권은 새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 오늘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수주권이 지금 걸려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황 전반적으로는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수주권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점 매수 개념에서의 그 저점 탈피 움직임 그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트폴리오로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저점 매수하는 부분도 전략적으로 유용한 상황이 아닌가 뭐 이렇게 봐서 이 5개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5종목 한번 살펴봤는데 뭐 대세는 금융주니까 뭐 이 종목 중에 하나를 꼽자면 제 생각에는 뭐 금융주가 선택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종목이 넘버원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융주를 지금 거들지 않으면은 일단은 코끼리의 그 넓적다리를 좀 긁는 그런 느낌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금융주에 대한 그 관심 지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삼성화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화재 기관 쪽에서 4일 연속 순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신용평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면서 어느 정도 금융주들에 대한 모멘텀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도 박스권 상단부라고 할 수 있는 19만 8천 원 정도 부근을 강하게 올려붙으면서 오늘 장대 양복 2개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5일선과의 이격도가 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고공행진에 대한 부담감을 좀 떨쳐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가 20만 9천 원입니다. 20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급등에 따르는 눌림목 조정이 나타날 것을 대비해서 현재 주가에서 20만 원까지의 한 4번에 걸친 분할 매수 한번 권해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주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23만 원 정도까지는 올려붙을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기간은 한 2개월 정도 보이네요. 그리고 손절가 부분은 다시 일봉으로 왔어요.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손절 라인은 보이는 건 아닙니다만은 시간상으로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9만 3천 원 부분이 이탈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를 하셨다가 다른 업종으로 조금 이전을 했다가 다시 이제 그 전략상 다시 매매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판단을 드리면서 19만 3천 원 손절 라인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또 중요하죠. 눌림목 조정 시 매수를 하는 관점을 가져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화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급 엑스파일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나요? 예, 오늘은 그 합성 피형 및 합성 수지 제조업체인 그 덕성과 그다음에 그 최근에 방산 관련주로 올라가고 있는 스페코 그리고 그 알루미늄 관련주인 그 철도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대오A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먼저 그 덕성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성 같은 경우 최근에 그 거래가 별로 없던 종목인데요. 그 정시기업원에 이런 얘기가 있죠. 정숙한 숙녀가 갑자기 춤추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 거래가 없던 종목이 갑자기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 한번 소량 사보시는 이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그 고점을 전부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강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어제 말씀드렸던 스페코인데요. 최근에 그 방산 관련주가 천안함 그 인양에 따른 관심을 받으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스페코의 흐름이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제일 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되고, 물론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그 쫓아가긴 좀 늦어버렸습니다. 어제 그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한번 봐야 된다, 유심히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그 상한가로 마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그 철도 관련주로 새로운 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대오에일인데요. 대오에일은 그 2%를 통해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었고요. 그 당시엔 조금 조종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조종을 끝내고 다시 박스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랠리 구간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이런 그 브라질 고속철도라든가 또는 전 세계 철도 시장이 계속 커진다는 점에서 그 철도주 중에서도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 스페코 쪽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접근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덕성이나 대오에일 두 종목 중에서 하나를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까요? 예, 일단 오늘은 좀 그냥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대량 거래를 덕성을 좀 보는 게 좋겠는데요. 네. 그 덕성은 그 초전도체 사업부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어떤 혹시 그 실적을 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일단 대량 거래 터지고 고점에서 많이 밀리는 흐름이 나오죠.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 직전 고점의 지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000원의 지지가 되는 모습이라면 한번 그 소량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보다는 내일 아침 흐름을 보고 단기 접근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내일 그 3,000원 이상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면 3,600원 정도까지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3,000원 부분의 지지로 보고 준비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조금 밀리고 있네요. 7% 넘게 오르고 있다가 지금 살짝 보니까 또 5%까지 상승률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어제 저희가 살펴봤었죠. SK증권 후반부에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오늘 역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3%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SK증권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다시 살펴볼까요? 예, SK증권은 지금 추세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타 그 증권주들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SK증권은 SK그룹의 금융사로서 재조명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일단 강한 흐름이 지속되고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좀 매수하셨다면 보유를 해보는 그 수익을 좀 극대화해보는 전략이 좋겠고요. 목표가로 제시해드린 2,800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요. 이틀 동안 많이 올랐지만 좀 더 한번 보유를 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800원 선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SK증권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들어온 문자들을 많이 봐드리긴 하는데요. 중간중간에 급한 그런 문자가 있으면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중간에서 추려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고 있으니까 늦게 보내신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다 못 봐드려도 내일 다 봐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최희승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뭐 초반에는 상당히 좋았어요. 네. 뭐 연중 최고치 계속해서 경신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일단 이 상승세가 꺾였거든요. 뭐 시황 한번 분석 좀 부탁드리죠. 네, 일단 뭐 초반에 좀 강하게 상승세로 좀 돌아서면서 1740포인트 안착 시도를 계속했었습니다만은 역시나 그 외국인들이 단기 선물 매도에 의해서 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장이 다시 한번 좀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 지금 당장은 또 강세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다소 좀 혼조인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역시나 시장에서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된 것은 맞지만 일단 그 신용등급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후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 역시 시장은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이것은 실적에 대해서 상향을 하는 그런 모멘텀을 작용한다라고 보이고 신용등급은 단지 오늘 그 금융주들 특히 이제 증권, 은행, 보험주들이 오르는 이유가 이제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따라서 오른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어떤 재료에 대한 이유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동안에 한참 동안 오르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런 매수세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현물 시장에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 3,800억 이상 지금 순매수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역시나 계속해서 좀 상방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조정은 계속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 일단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상향으로 보시는 게 시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들이 저희가 봐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989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89,3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이 50% 비중을 현재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두산중공업 오늘 주가 같은 경우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한번 살펴보죠. 네, 두산중공업 좀 보시니까 매수가 89,300원에 비중 50%. 현재는 뭐 매수가보다는 일단 뭐 오늘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올라와 있어가지고 아직은 뭐 위험한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먼저 수급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은 일단 계속해서 외국인들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현재 가창에서 지금 볼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뭐 정부 측에서 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비즈니스 외교를 통해서 범정부 차원적인 그런 원자력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계속해서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들은 뭐 단기적인 어떤 재료보다는 중장기적인 앞으로 이제 국가 정책 육성 사업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는 점에서 해당 종목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좀 한번 다시 분석을 추가적으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띄워드리면서 분석을 해드리겠는데요. 역시나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 이제 원전 수주 때 고점 97,000원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단기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박스권 형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61선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 따라서 61선 기준으로 지지선을 삼으시고 지금 현재 61선 가격이 대략 한 87,000원 정도 됩니다. 87,000원 하락 이탈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한 그 앞으로 이제 원자력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경기가 계속해서 호전되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외국에서 러브콜이 좀 올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보유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은 일단 주셨습니다. 두산중공업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이야기가 시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손실이 있더라도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도 수익이 조금은 나신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해 보입니다.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 KDC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4,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이 비중을 5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9678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KDC 지금 매수하신 가격과 현재 가격을 좀 비교해 보니까 오늘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뭐 이 때문에 좀 걱정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손절가 그리고 또 목표가까지 자세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매수가는 지금 4,700원으로 현재는 뭐 다소 좀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데 KDC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3D 대장주로서 코스닥 3D 대장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고 계속해서 이런 그 3D 앞으로 3D TV 시장이라던가 그리고 3D 영화 지금 현재는 뭐 4D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은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 종목들 위주로 이제 시장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만큼 현재는 좀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매기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좀 해당 종목이 크게 좀 변동성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앞으로의 이제 전망을 좀 살펴보시고 중장기적으로 좀 목표를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수급은 최근에 좀 외국인들이 다소 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최근에 한 2, 3일 동안에서 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측면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봉을 보시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초가 이후에 계속해서 좀 매물 압력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121선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121선 지켜내지 못하고 내일 개파락해서 출발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 시초가에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좀 현명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뭐 4,400원 이하에서 시초가 형성되면서 계속해서 매물이 나올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01선까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고 201선 지지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하시고 재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바닥권까지, 중기 바닥권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4,500원 이탈하시에는 일단 좀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지금 목표가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런 수혜를 받은 부분은 이미 좀 주가가 급등할 때 이미 좀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목표가 설정보다는 일단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중점을 두시고 개파락해서 출발할 경우에는 비중 축소하는 전략 일단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이 종목 5,000원 정도 되면은 일단은 매도를 하셔가지고 지금 시장 상황에 맞게 순응하는 전략으로 대형주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200일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비중을 줄이라고 이렇게 전략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줄인다면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줄여야 될까요? 일단은 해당 종목이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빠진다기보다는 이제 매물 압력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수혜에 대한 모멘텀이 죽었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좀 매물 압력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비중을 좀 크게 축소해서 한 30% 정도 비중을 과감하게 축소를 하시고 지금 현재 뭐 대형주들 하루에 뭐 3%, 4%씩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로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파악하시고 그런 종목에 한번 좀 올라타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종목들로 손실 부분을 만회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DC 3D 테마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중이 50% 정도 되시는데 이 비중을 한 4,500원 선까지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한 과감하게 30% 정도 비중을 줄이는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5,000원 선 갈 경우에는 뭐 전량 다 매도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200일선을 지지를 과연 하느냐 이 여부를 한번 잘 살펴보고 시장 접근에 임하라고 한번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KDC 한번 살펴봤고요. 6096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플렉스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플렉스컴 6,750원에 매수를 하셨고 이 비중이 7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플렉스컴이 뭐 거래량이 좀 많고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오늘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다지 움직이지 않고 어제와 가격대가 변함없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뭐 2% 넘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플렉스컴 그래서 거래량이 많아서 좀 불안하다 그러시는데 뭐 구체적으로 가격대까지도 다 정해주시죠. 네, 지금 플렉스컴 같은 경우에는 뭐 유동 주식 수가 대략 한 749만 주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제 매수하신 가격 6,750원이면은 뭐 아주 크게 부담되는 그런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플렉스컴도 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어서 계속해서 봐왔던 종목인데 7,000원까지 지금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물 압력에 벽에 부딪히고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상당히 좀 진행이 되었다고 보고 조만간에 한 7,000원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매수하신 가격 6,750원 가격 이탈을 했지만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매물 압력 나오고 있는 이 선에서 오늘 보합권 유지하고 있으면은 역시나 매물이나 매수 계속해서 좀 공방을 펼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측면을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저께 갭 상승해가지고 윗꼬리 아랫꼬리 달면서 양봉을 형성했는데 오늘은 시초가 좀 떠서 시작하는가 싶더니 역시나 좀 매물 압력에 좀 시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 6,750원이면은 뭐 7,000원 돌파 시도할 때 이런 가격은 좀 부담 없는 가격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21선 이탈하지 않는 가격, 그러니까 6,400원 이탈하지 않으시면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 또 7,000원 이상 상승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만큼 그동안의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되었던 만큼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지금 현재 목표가는 정고점인 한 7,6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만큼 계속해서 좀 추가적으로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면서 계속해서 수익률 관리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0252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12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좀 밀리고 있고 어제도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게 손실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이거든요. 삼성 네.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손실이라고 하기보다도 손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격은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닙니다만,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하는데 외국인들 매물 압력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4월달 들어서 계속 박스권 형성하면서 짧은 밴드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물 압력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밴드를 좀 벗어날 때까지는 시간은 좀 다소 좀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검은 선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최근에 4월달 들어서 이제 채널 부분인데요. 요런 지금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이어가고 있고, 하지만 이런 11만 5천 원 이탈하지 않으신다면은 굳이 손절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리고 20만 원 돌파 시에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고, 지금 현재 12만 원이죠. 12만 원의 비중 20%이기 때문에 큰 비중이 아닌 만큼 계속해서 좀 보유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서 11만 5천 원 이탈하지 않으시면은 굳이 손절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11만 5천 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한번 가져가 볼만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렇게 크게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부진하게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견조한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언제 또 돌아설지 모르고요. 한번 시장 상황 한번 잘 바라보고 여기서 조금 더 매수를 할 수 있으면 매수하는 전략도 좀 필요해 보이네요. 비중이 한 20% 정도 되니까 네. 가능하겠죠. 네, 박스권 하나에서 추가적인 매수도 지금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닌 만큼 비중을 조금 늘리셔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종목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844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욕심이 많으십니다. 이 대한해운과 효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두 종목 모두 비중이 10%씩 현재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62,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이 효성은 82,7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대형주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이 두 종목 한꺼번에 살펴보죠. 네, 일단 먼저 대한해운 먼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 경기가 계속해서 회복되면서 이런 물동량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대한해운이 좀 새로운 해운주의 이제 대장주로 좀 부각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 특히 이제 3월달에 바닥을 탈출하고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4월 초에 들어서 다소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다시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한번 양봉을 형성해주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좀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 화면에 지금 차트를 띄워놨는데요.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은 3월 달에 이제 박스권 상단을 뚫으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가 최근에 다시 하락 압력 받고 있지만 21선 지지받고 계속해서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21선에서는 추가적인 그 매도보다는 매수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62,400원, 62,400원 지금 제가 검은색으로 이제 실선으로 표시해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충분히 뚫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좀 이제 중국의 위안의 절상이라던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좀 무역 쪽에 좀 호조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운주 쪽에는 상당히 좀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박스권으로 표시해드린 56,000원 부분이 좀 박스권 하단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지선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 보유하시고 지금 현재 차트 모습은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고 네. 거래량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은 62,400원이라는 주가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고 그 이상 추가적인 수익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는 만큼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대한해운에서 좀 제가 궁금한 점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오늘 네. 좀
5%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정이 조금 있을 수도 있거든요. 비중이 한 1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욕심을 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충분히 욕심을 내보실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지금 종가 부근에서 크게 밀리지 않으면은 뭐 추가적인 매수, 비중을 한 20% 정도 좀 늘리셔서 한 30% 정도로 매입 단가를 쭉 낮추시는 그런 전략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틀간에 걸쳐서 좀 눌림목이 나왔는데요. 이틀간에 걸쳐서 눌렸던 그런 가격대를 오늘 다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기 네. 때문에 이런 종가상에서 이틀 전에 이제 시초가가 67,000원이었습니다. 67,000원 이상에서 종가가 안착한다면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 그 이후에 매입 단가 낮춰놓고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 이상에서 좀 매도하시는 전략.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충분히 수익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한해운 봤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 있죠. 효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효성 이분 손실을 좀 입고 계시거든요. 네. 효성은 또 어떻게 할까요? 네, 효성 지속적으로 좀 계속해서 주가가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성 뭐 저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뭐 풍력의 대장주죠. 풍력의 대장주. 그렇지만 이제 원자력에 가려서 좀 빚을 보지 못하는 그런 뭐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비리 수사라던가 이제 뭐 미국의 부동산 비리 수사 그리고 비자금 수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악재는 사실 뭐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보는 측면이 맞을 텐데 뭐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재차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고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22만 주 이상 순매도로가 나와주면서 주가 하락에 큰 압력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소폭의 매수로 다시 한번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일단 희망을 버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지금 매수가가 82,700원이면은 뭐 일단은 뭐 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가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일단은 뭐 바닥권까지 지금 하락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바닥권인 한 75,000원, 75,000원을 지지라인으로 좀 설정을 해보시고 추가적인 하락이 없을 경우에는 일단은 보유를 하시는 게 좀 현명하지 않겠나. 그리고 비중이 지금 10%이기 때문에 75,000원에서 오히려 지지를 받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음봉이 형성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수를 내서 매입 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이 오히려 그런 부분들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75,000원 지지 가격으로 삼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박스권 상단인 한 89,900원 거의 뭐 9만 원 선이 되겠네요. 박스권 상단까지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채널 매매를 통해서 박스권 상단까지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좀 매입 단가 낮춰놓고 박스권 상단까지 한번 목표가 잡아보시는 전략으로 매매 임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지금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일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해서 이 종목들 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심 종목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역시나 뭐 오늘 금융주들이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 네. 제가 요즘에 그 보험주들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앞서서 이제 최일종 연구원님께서 이제 삼성화재를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저도 사실 삼성화재를 들고 나오려다가 네. LIG 손해보험을 오늘 좀 들고 나왔습니다. LIG 네.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뭐 삼성화재 못지않게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 뭐 매출 증대보다는 사실 이제 금리 하락에 대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신용등급에 대한 상향 조정에 대해서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네. 이런 부분은 역시나 기업 영업이익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이라던가 당기순이익은 사실 한 40% 증가할 것으로 2010년도 결산 때 40% 정도 증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수급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 기관 쪽에서 수급이 좀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관 수급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9년 11월부터 좀 차트를 띄워놨는데요. 지금 중기적으로 상당히 좀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바닥 탈출 시도를 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기간 매수와 함께 나와준다는 그런 부분 계속해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하게 좀 뒷받침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지금 매수가는 사실 이제 22,000원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 22,450원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매수를 뭐 굳이 하실 필요 없으시고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때 22,000원 언더에서 좀 매수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21,000원으로 잡으시고 좀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LIG 손해보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삼성화재도 관심 있으시다 그랬는데 다음부터 뭐 두 종목 다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좋은 종목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LIG 손해보험까지 살펴봤고요. 저와 함께 해주신 분은 동양종금증권 신촌지매 최희승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죠. 우리 증시 코스피가 다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마감될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찾아뵙겠습니다.